사자라는 동물이 수천 년 동안 정글의 왕이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마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사실 정글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단 한 마리도 여러분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먼저 사자입니다. 전설 속의 존재, 수많은 문장과 영화 속에 등장하며 인류의 상상 속에서 왕으로 군림해온 동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사실이 등장합니다. 사자는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삽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햇빛 아래 느긋하게 누워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모습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 고요함 아래에는 마치 다리를 가진 전차 같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성체 수컷 사자는 최대 250kg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갈기,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경쟁 수컷과 싸울 때 목을 보호하는 천연 가본 역할을 하죠. 발톱 공격을 완화하고 동시에 몸집을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게 만듭니다. 즉 갈기는 방패이자 위협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연은 결코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다른 대형 고양이과와 완전히 구별짓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리를 이루어 산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대부분 홀로 살아갑니다. 사자 무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냥의 핵심은 암사자들입니다. 암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협동 사냥을 펼칩니다. 소리 없이 의사소통하며 먹잇감을 포위하고 계산된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하죠.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포효입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무려 8km 밖까지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힘과 명성을 가진 사자는 하루 최대 20시간을 쉬며 보냅니다. 20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한다면 신문 한 장도 다 읽지 못할 겁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게으른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리가 사냥에 나서는 순간 누나 얼룩말, 버펄로조차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작고 훨씬 조용한 존재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제는 호랑이 차례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호랑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 3m, 몸무게 300kg을 넘기기도 합니다. 300kg의 근육, 폭발적인 반사신경, 그리고 버펄로의 척추를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턱힘. 사자가 전차라면 호랑이는 유도미사일입니다. 사자와 달리 호랑이는 혼자 사냥합니다. 팀도 필요 없고 집단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발걸음, 순간적인 폭발력, 그리고 숲속에서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내는 줄무늬만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모두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늬의 주인은 턱 힘만으로 500kg짜리 먹잇감을 언덕 위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에게는 거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 엄청난 힘과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매우 조심스럽고 소심한 동물입니다. 가능하면 인간을 피하려 하죠. 갈등보다 사라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궁지에 몰리거나 자극받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호랑이에 대해 가장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밀렵, 전통약재를 위한 불법 거래, 이 모든 것이 최상위 포식자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제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시아 문화권에서 신성한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이제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면 왜 고대 사람들이 그들을 신처럼 숭배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오래된 존재 말입니다. 지금까지 흥미롭게 보고 계신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의 포식자 제규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규어는 호랑이보다 작고 사자보다 낮은 체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규어는 마치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동물 같습니다.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먹잇감을 끝내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충격받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중 대비 가장 강력한 턱 힘을 가진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제규어입니다. 그 힘은 거북이의 등껍질조차 과자처럼 부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은 목을 물어 질식시키지만 제규어는 다릅니다. 그냥 두개골을 부숴버립니다. 단 한 번의 공격,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자연계 최고의 마무리 전문가인 셈이죠. 그리고 제규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제규어는 억지로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좋아합니다. 강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카이만을 추격하며 심지어 아나콘다와 싸우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은 자동차만한 뱀과 싸워서 대부분 승리합니다. 제규어의 아름다운 전문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아마존 밀림 속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규어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동물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존 파괴, 불법 사냥, 목축업의 확장으로 인해 제규어의 세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 제규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영혼이며 힘이며 삶과 죽음을 잇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두개골을 부수고 카이만을 강 위로 끌고 가는 존재라면 신령한 존재라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표범입니다. 만약 가장 다재다능한 고양이과 동물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표범을 선택할 겁니다. 표범은 가장 크지도 가장 무겁지도 않지만 가장 넓은 지역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아시아 밀림, 설산, 사막, 심지어 인간 거주지 근처까지 표범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표범은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고양이과 동물보다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나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보다 무거운 사냥감을 높은 가지까지 들어올려 하이에나나 사자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치 귀중품을 숨기듯 먹이를 보관하는 겁니다. 계산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완벽하게 조직된 포식자입니다.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설표, 히말라야의 유령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죠. 조용하고 은밀하며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두꺼운 털, 눈 위를 걷기 위한 거대한 발, 그리고 얼어붙는 밤마다 몸을 감싸는 긴 꼬리까지. 자연은 설표에게 완벽한 생존 장비를 선물했습니다. 설표는 한 번의 도약으로 최대 15m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얼음과 바위 절벽 위에서 말이죠. 산소가 희박하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설표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포효하지도 호랑이처럼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설표의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텅 빈 산맥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진짜 동물이 아니라 산 그 자체가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전역에 남아있는 설표는 약 4,000마리부터 6,000마리까지 뿐입니다. 밀렵과 서식지 감소는 그들을 점점 더 높고 더 추운 곳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설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은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산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신비로운 존재, 블랙팬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공포, 전설, 그림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팬서는 별개의 종이 아닙니다. 유전적 돌연변이인 흑색증으로 인해 몸 전체가 검게 변한 표범이나 제규어일 뿐입니다. 낮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검은 털 아래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피부 속에 새겨진 비밀 문신처럼 말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죠. 밀림 속에서 걸어가다가 그림자 속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그것이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과학은 그것을 색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수호자, 악령, 신 혹은 불길한 징조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밀림 속에서 완전히 검은 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완벽한 위장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 몇 미터 앞에 블랙팬서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전설 뒤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색이 달라진 표범이나 제규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단순하지만 존재감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20시간을 잠들며 대륙을 지배하는 사자,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호랑이, 두개골을 부수고 카이만과 헤엄치는 제규어, 한낮에도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표범, 절벽 위를 날아오르는 설산의 유령,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신이라 불러온 검은 그림자.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행성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떤 동물이 가장 경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연 속 가장 놀라운 포식자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